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 수급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주는 내도록 이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란 이야기는 그만 접어두고서 시장 수급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3,792억 원을 매수했는데 그 중에 전기전자 업종으로 약 1,537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형주들 골고루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시중에 부동자금이 몰려가지고 있다. 갈 곳 잃은 돈이 몰려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가지고 노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한국 주식시장을 가지고 놀 수 있냐고 하면은 일단 IMF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관련 법들을 바꾸고 제정하고 해서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대한 현금을 이용해서 선물과 현물을 적절히 왔다 갔다 그 가격을 조정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 과정에 공매도도 하고 많은 여러가지 전략들을 취하는데 거기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물주 노릇을 하는 것이 예전에는 연기금이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물주 노릇을 해도 장기간 보유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에서 물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주가 되느냐? 선물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현물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금융투자 쪽에서 저렇게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손쉽게 현물을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선물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떨어뜨려 버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현물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 시점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외국인들이 팔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현물을 갖다가 선물을 갖다가 사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물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쉽게 떠넘길 수가 있어요. 금융투자는 저렇게 시장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돈이 이래 흘렀다가 저래 흘렀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시장을 쥐어 흔드는 것들은 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으로 열심히 밖에 나와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들고 오면 이렇게 손쉽게 돈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도무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당국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전에 작년에 11월 달쯤에 금융감독원에 계시는 분을 우연히 뵌 적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도 그분의 마인드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계시는 분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누구보다도 주식시장을 잘 알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 주식 투자를 투기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걸 보고서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금융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제접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본들 이렇게 손쉽게 뺏기면서 어떤 면에서는 약탈, 수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쪼록 이 나라에 계시는 높은 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잘 인식을 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재산을 불려가는 길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저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데
어쩔 수 없이 몰리는 걸 보고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자꾸 규제를 만들어서 때리잡으려고 백날 해본들 갈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해야지. 돈이 몰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규제만 자꾸 만들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되는 거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 위에 계신 분들께서도 조금 이 투자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조금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수급을 보면 전기전자 업종으로 지금 고점 진입이라는 이제 분석이 떴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고점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삼성전자도 이렇게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을 오늘 또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어요. 주식시장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사상 최대 신고가 나올 때입니다. 신고가 나올 때는 항상 그 종목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장밋빛 전망이 많아요. 그럴 때 그 전망에 너무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시장 수급을 볼 때 전기전자 업종이 고점 진입으로 분석될 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서서히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바닥 진입이라고 분석되는 업종들이 조금 있죠. 그죠? 있는데 사실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고점 진입으로 분석이 되지만 예전에는 이 전기전자 업종도 바닥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바닥을 탈출하고 상승을 해서 고점으로 접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로 지금 이렇게 바닥 진입한 이런 업종들도 나중에는 다시 고점으로 들어갈 날이 오겠죠. 그래서 투자는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거고 항상 다 만들어져서 보기 좋을 때는 그때는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때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일단 시장 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6종목 검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살펴볼 거예요. 먼저 여기서 GKL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고 오늘 장중시황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동안 중국에서 만약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사드보복 관련주들이 이제는 괜찮을 거다라는 분석을 자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런 카지노 관련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GKL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이게 왜 급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쯤은 시진핑 주석이 3월달, 4월달 이렇게 우리 한국 방문한다 하는데 지금쯤 테마가 만들어져야 그때쯤 용이하게 팔아먹지 않겠어요. 지금 GKL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테마를 보고 미리 세력들이 손을 쓰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들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GKL은 또 그리고 분산 비율상으로 볼 때도 지금 70% 조금 올랐기 요 정도 선에 있기 때문에 100%까지 가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튼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참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 종목이었던지 2017년도 이때를 바닥으로 해서 2017년도 초 무렵이 아마 탄핵 관련해서 한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 나라가 참 어수선할 때였죠. 그때가 최고 바닥이었고 그 이후에 상승했다가요. 물론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접근은 하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이 종목도 사상 최대 신고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신규 진입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만은 그렇게 일단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인크로스라는 종목은
그렇게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닌데 일단 추세가 또 잡혔어요. 상승 쪽으로. 또 분산 비율을 보면은 세력들 분산 비율 100까지 얼마든지 상승 여력도 있고요. 근데 다만 하나 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서 이렇게 보면 급등했잖아요. 최근 많이 이렇게 쭉 12월 한 초순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접근하기는 좀 그렇다. 보유하고 계시다면 뭐 계속 보유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꼭 매매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 지금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좁혀질 때가 기회이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잠시 떨어지거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종목도 상당히 괜찮죠. 파라다이스는 수급이 일단 상당히 좋습니다. 2019년도 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일본 수출 규제는 어떠냐 하면서 우리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을 때, 바닥을 찍을 때 이 종목도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실은 저때 일본 수출 규제로 뭐 한국이 망언이 많이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울 때, 바로 그때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 매수 포인트였습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 망한다 할 때 그때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땠는지, 일본 불매운동 일어나면서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좋은 매수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투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다 끄리할 때, 그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물론 멀리 보게 되면 지금도 상당히 좋은 투자 시점입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무역은 지금 교착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도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 낑겨 가지고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옳은 종목들이 없잖아요. 이럴 때 또 그리고 국민들은 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망한다 생각하면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가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앞으로 퇴직연금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고, 이 주식시장으로 어쨌든지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걸 갖다가 주식시장으로 좀 밀어내면 얼마나 이쪽 분위기가 상당히 좋겠어요. 여튼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때가 멀리 보면 좋은 투자 기회입니다. 자, 파라다이스도 현재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한다면 뭐 어제나 점이나 매수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 자주 나왔죠. 자, 이 종목 저기 마감 시황에서 그동안 자주 언급된 종목 아닙니까? 제가 이 종목 보면 조금 우습습니다. 그때 마감 시황에서 이렇게 좀 괜찮았다, 요럴 때 몇 번 나왔어요. 그 포스코 케미, 여러분들 지난제 시황, 마감 시황도 쭉 돌려보시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마감 시황을 갖다가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 제가 눈에 띄게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카페에서 어떤 분께서 포스코 케미칼을 언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달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주 참 악이 참 마음이 슬픈 그런 어떤 댓글, 내용의 댓글이라고 해야 되나? 수급 분석 너무 믿지 마세요. 올라간다고 했더니 오르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내가 이 종목 오를 때 한번 마감 시황에 다시 나오면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마 그분 이렇게 샀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알죠. 이렇게 수급이 좋을 때 사서 그냥 바로 샀을 거예요. 생각 안 하고.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크로스나 이런 거 이등평균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 해야 되는데, 그냥 가감히 그때 샀을 거예요. 사서 사자마자 떨어지거든. 계속 떨어지니까 손절도 못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조금 밑에 그때 그 다음엔 언급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종목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털어내면서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다가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딱 날아가죠. 이때가 오늘이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 추가 매수를 한다면 또 매수 포인트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이 종목도 저기 요 종목은 10월달 요때가 바닥이었는데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을 흘러다가요. 지금 박스권 날라 올라 버렸습니다. 아마 이때 고점에서 물려 샀다 하더라도 들고 있었으면 수익 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카페에서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보유하는 동안에 마이너스 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또 수익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1년 보유한다 손 치면 거의 뭐 10달에서 11달 정도는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머리를 좀 더 써서 분할 매수를 좀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훨씬 더 마이너스 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좁아지겠죠. 또 그리고 뭐 분할 매수를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안 좋은 소식도 많고 요즘 세력들도 공매도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를 때면 그냥 한 방에 쑥 가버립니다. 그냥 쑥가요 쑥. 한 방에 쑥 올라버립니다. 단시간 내에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뭐 너무 빨리 올라서 그제서야 따라가려면 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 오늘 사겠냐고. 오늘 못 산 사람이 내일은 사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다음에 저런 종목 비슷한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그러고 넘어가요. 이거 못 잡고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못 잡는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도 못 잡는데 다음에 그런 기회 오면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으려 하지 말고요. 그냥 낚싯대 있잖아요. 낚싯대. 여러분도 낚시하러 가가지고 던지면 잡는다고 생각하고 던져서 아무도 없습니다. 던져놓고 밑밥도 뿌리고 하나가 안 되니까 여러 개를 던져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걸리면 대박이다 이래 생각하고 낚시하지. 꼭 똑같잖아요. 주식 투자도 한 종목에 몰빵해서 내가 그 미끼를 끼워서 던졌는데 미끼만 빼먹고 달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던지는 쪽쪽 다 잡아야 된다 생각하는 낚시가 없듯이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한다니까. 낚시처럼 여러 개 쭉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있다 보면 그 중에서 뭐 크게 날아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밑밥 쏙 빼고 그냥 쭉정이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 과정이 이렇게 돈을 버는 거지 무조건 100%라고 명심하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튼 이 포스코 케미칼 오늘 날아간 거 보니까 그 댓글이 생각나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참 접근하기가 곤란하죠. 이 종목, 제가 이런 종목 말씀드렸다니까 날카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날카롭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이거 뭐 톱니바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 하지 마라 그랬죠. 왜 하지 마라 그랬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세력들이 더러운 놈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력들이 이 같이 먹자 하는 세력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매매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볼까요? 이것도 뭐 그렇게 좋지 않네. GKL 볼까? GKL도 뭐 그나마 좀 낫네.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여튼 이렇게 날카롭게 톱니바퀴처럼 왔다 갔다 급등 급락하는 종목들은 이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아주 질이 더러운 놈들이에요. 양아치들. 그런 애들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들어가면 양아치 짓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다 메이저급들이 들어가가지고 눈치가 빤하거든. 다 배울 만큼 배웠고 다 돈도 있을 만큼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보고 상황이 적어도 이치에 맞게 한다니까. 어떤 이 기업에서 누가 봐도 납득 가능할 만한 실적이 좋다거나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능할 만한 앞으로 전망이 좋다던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서서히 들어가고 또 내가 물건을 던지고 팔 때도 눈치껏 던지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가 들어가서 지가 왕이고 대장이기 때문에 지가 사면 오르고 지가 파는 관계 떨어지면 뭐 팔면 떨어지는 관계로 마음대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 양아치들하고 어울리기 싫으면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게 좋고 그러면 그런 양아치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고 볼탕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 종목을 많이 보유하십시오. 많이 보유해서 애따위 무라고 던져놨다 보면 온갖 양아치 짓 다 하다가도 걔들이 양아치들은 공매도 할 돈이 없어요. 이 자식들은. 그래서 결국은 쳐올려야 되거든요. 주가를 올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으면 되죠. 오늘 어젠가요? 그 한국정보통신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35%인가 뭐 30 몇 %인가 있다가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또 한 20 몇 % 급등까지 했다가 그때 팔아먹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던져놓고 있다가 낚싯대 던지듯이 양아치들이 별짓 다 하는 것건 지켜 네가 뭐 해라 알아서 해라 뭔 짓을 하든 그냥 놔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양아치들도 양아치 짓 하다가 결국엔 팔아먹고 튀어나올 순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급등시키고 어떻게든 물량을 털고 나와야 되거든. 그때 먼저 털고 나오면 돼요. 지금 한국정보통신 오늘 주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팔았다면 그분 상당히 잘 판 거죠. 자, 오늘은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일단 시장 중심 종목은 GKL, 삼성, SDI, 인크로스, 파라다이스, 포스코 케미칼, 한국카본 이렇게 6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는 다른 어떤 주보다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이 어떻고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하루 등락 하루 상승했다가 하루 하락했다가 왔다 갔다 한 참 피곤한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피곤한 한 주 보내느라 모두 다 고생하셨어요. 자, 주말 잘 보내세요. 이상입니다.